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호국당 안보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게 됐네요. 글쎄 인사드리게 됐는데 어떤 좋은 소리를 좀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저 살아온 길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무병이라고 그러죠. 무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려서 6살 먹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아는 소리만 아는 소리예요. 저의 시골 집에 마당에다가 항상 이제 봄이면은 벌통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아카시아 꿀을 짜요. 그러면 그 벌통이 언제쯤 들어와야 되느냐면은 꽃 피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겨울인데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벌통인데 꿀통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얘 무슨 겨울에 꿀통을 갖고 오냐. 겨울에는 절대 꿀통을 옮기질 않아요. 근데 꿀을 못 짜도 그대로 놔두는 거지. 근데 정말로 그날 꿀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려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죠. 저희 할머니가 신령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화려하게 모시는 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뭐 거기다가 이렇게 뭐 단지 모셔놓고 또 탱화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모셔놓고 그러고서 모시던 할머니였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 내 사주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게 무당될 사주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겠죠 아무래도. 그러는데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사주가 그러냐고 야단을 많이 쳤는데 또 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가 이제 11살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서울에 오면은 고향에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들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엄마 누구네 할아버지가 죽었어 이러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누런 봉치에다가 부고장이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그냥 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20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찍 이제 우리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이 무병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힘이 들어요. 어디 뭐 뚜렷하게 아픈 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바보레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고무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한짝이 고무다리. 힘이 없고 그냥 고무다리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딜 가서 물어보니까 뭐 구타면 난다고 해서 구슬했어요. 구슬해도 그건 안 나요. 그러니 성남시에 살을 때인데 성남시 그 모란이라는 데에 그 침을 너무 잘 놓는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매일 가서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발바닥에 또 허벅지에 놓는 게 한 거진 그 작은 침으로 한 300~400개를 꽂아요. 그런데 꽂고 나도 별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거기에 침 맞으러 왔던 분이 아마 그분이 보살님이니까 나한테 한마디를 던진 게 아유 천신이 저렇게 있는데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천신이 뭔지 몰랐죠. 아유 뭐야 뭐 하는 소리야. 나 혼자 그러고 그냥 침을 열심히 맞아도 안 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얘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도 얘 부르는 거예요. 귀로다 들려요 진짜. 얘 깜짝 놀라죠. 달이 나면은 나 알아줄 거냐? 꼭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옆을 쳐다보면서 나면이야 당연히 알아주지 안 알아주겠냐고.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이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할머니가 쪽을 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국민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턱까지 와요.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보면 턱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마당에서 보면 마당이 예, 낮고 집이 높으니까요. 그런 할머니가 이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뭐 누가 어디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러면 마차로 모시러 올 때도 있고 그럼 마차 타고 갔다가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그냥 마차로 모시러 와요. 그럼 마차 타고 가서 해주고 또 와요. 그러면 낫다고 거기서 뭘 주잖아요.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지게 있잖아요. 지게도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게도 또 타고 갔다 오시고. 그런 거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만 있었고, 무속인이 될 때까지는 돈은 또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 벽지를 만지면서부터 쥐물포도 했었고 도배하러도 다녔었고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한순간에 그냥 돈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빗자루로. 여주 이천에다가 아파트도 사놓고 또 땅도 사놓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 파주에 와가지고 파주에다가 2층으로다가 미니 3층 집을 짓고 사는데,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무당이 되려고 그랬는지 조카들하고 한 9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이 봉고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그 전봇대가 운전석 또 옆에 좌석 가운데 중간에 딱 껴버린 거예요. 그때 굴렀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친 사람은 나하고 우리 아저씨만 다쳤어요. 우리 아저씨는 앞에 조수석에 앉았기 때문에 이 눈 살을 다 가져가서 눈썹까지 싹 이거를 싹 가져가고, 나는 진짜 말할 수 없는데 다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철원에서 그랬는데, 철원에서 그 철원 그 시내로 가도 병원이 안 돼요. 그 의정부로 가니까 의정부에서 큰 병원으로 가래. 우리 아저씨 눈을 보더니 이만큼 살이 없어졌잖아요. 눈알은 있어도. 그러니까 또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거기서 다시 창동 쪽으로 오니까 거기 병원이 있어서 받아준 거예요. 그때 사고 나는 순간에 내가 던진 말이 잘못했어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머리 숙일게요 그랬어요. 돈 다 날리고 진짜 집에 2천만 원 대출 받은 게 이자를 못 내가지고 거진 2억 8천 나가는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가 안 돼요. 싸게 나와도 희한하게 그 경매가 안 돼요. 그래서 아유 그래 집까지 날리면 뭐 원수가 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굴복을 했으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거는 1년 전에 꿈속에서 글문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바울을 뚫고 어딜 들어가요. 나 혼자 누가 막 징을 두들겨 주는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에서 바위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내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뭐를 주는 거, 이만한 보따리 왜 인제 왔냐고. 그래서 보니까 바지는 없고 위에 무슨 두루마기 같은 옷만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받아갖고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 어디 뭐 글 하는 데를 찾아가야 된대. 그래서 꿈속에서도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뭘 쓴 거를 주긴 주는데 나는 한문이니까 그걸 못 알아보고, 난 이거는 한문은 난 모르니까 내가 버리고 간다고 안 가지고 간다니까는 그걸 두들두들 말더니 옷 속에다 넣어서 가져가면 언젠가 써먹을 거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벌써 1년 전에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안 하니까 사고로 다 굴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 8개월 누워 있었어요. 앉아서도 30분을 못 있어요. 아파서. 그러면 누워서 또 있느냐. 누워서 한 30분 있으면 또 아파요.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를 건 8개월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물어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근데 이제 디스크라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그럼 수술을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디 점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점을 보러 갔더니 그 보살님이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아저씨가 죽는다래요. 신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죽는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이만저만해서 같이 가서 봤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 아들, 우리 아들만 둘인데 한 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왔고 하나는 군대를 갈 거예요. 그러니 그 애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죠. 엄마가 배란간에 무당을 해야 된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나는 집에서 일단 옷 몇 가지만 갖고 입고 그냥 나온 거예요. 사우나 그 한줌막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잘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합의를 봐라. 합의 보고 합의한 내에서 이거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혼이라는 거는 안 하되 나는 나 혼자 나갈 테니 당신이 그럼 여기서 애들하고 살아라, 이 집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오늘 애들을 데리고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저녁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라고. 애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뭐 아빠가 그랬대요. 엄마가 무당을 안 하면 엄마는 불과 몇 달 못 산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은 엄마가 보따리 싸갖고 혼자 시내로 나간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힘들게 지금까지 다 같이 가족이 살았는데 엄마가 뭐 무당이 된다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 일단은 엄마랑 같이 사는 길로다가 하는 게 어떠냐, 아버지는 어떠냐고 그러더래요. 아빠는 좀 어떠냐고. 그래서 나는 엄마랑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엄마가 무당이면 어떻고 뭐면 어떠냐. 아들들이 그럼 엄마 아빠가 하는 길에 우리도 따르겠다고. 지금은 둘 다 결혼을 해서 각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났는데 이렇게 신의 길을 가다 보니까는 정말로 없어서 오는 사람들도 푸짐하게요. 보살집에 올 때는 이미 없어서 오는 거예요. 뭐 잘 나가거나 뭐 잘 살거나 이러면은 안 와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은 대개 보면 옛날부터 다 공들이었지 뭐 천주교니 뭐 무슨 교회니 이런 거는 생긴 지가 역사로는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불교가 더 오래됐지.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집도 있고 구슬 그냥 선앙해서 조금만 빌어도 그냥 터지는 집이 있고, 전환해서 기도만 들어가도 터지는 집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게 그래도 고마운 게 아픈 사람 매매 안 되는 거, 집 안 나가고 매매 안 되는 거 고맙죠. 그런 거는 제자님한테 무언가가 하나가 주신다는 거는 고마운 거고, 또 하나는 부족을 내릴 때 부족 쓰는 거 말고 주신 게 있어요. 또 하나 부족을.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그게 뭐 5장이니까 7장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7장 들어갈 사람은 6장을 쓰고 이제 이렇게 내려주는 게 뭔가 하나가 있어. 이건 글도 아니고 뭐 이상스러워. 어쨌든지 간에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해주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제자의 길 가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픈 사람 이래서 일어났을 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진짜 오는 단골들이 한 15년들이 넘는 단골들도 있고 10년이 넘는 단골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계속 초하루 날이면 다들 찾아오죠. 오는 분들, 또 못 오시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뭐 제주도나 창원이나 뭐 대구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초하루 날이면 저녁이면은 수건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줘야 돼요. 제자의 길이라는 게 참 힘든 길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신령님 오시기를 왜 이제 했나, 왜 늦게 했나, 진짜 그런 거 왔을 때 20대 초반에 왔을 때 이미 다리를 한번 이렇게 다 눌러놨을 때 했더라면은 더 좋은 제자가 되지 않았겠나. 지금도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충실하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호국당 안보사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 때 내 등에다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 나는 이제 그런 제자가 되고 있거든요.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봐주시고, 또 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